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YG너스의 김영래라고 합니다. 저희 YG너스는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언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비전 빅데이터 분석, 수집, 그리고 검색,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 하면 챗봇이라는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4차 산업혁명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는 YG너스는 어떻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미디어에 따라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가 변화함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연령층에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소구점이 다르고, 그 소구점에 대한 매체들, 채널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있는 연령층에서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정보를 찾을 때 주변 사람이나 전화를 이용하셨다고 하면은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썼죠. 물론 저는 처음에 썼을 때 야후를 썼습니다. 국내에는 없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야후를 썼었고요.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보다 유튜브, 그리고 또 인스타 이런 부분들을 쓰면서 정보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데이터라는 부분들, 데이터에 수반한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선행됐을 때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새로운 잡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 데이터와 함께 미래가 변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다음과 같은 장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다음을 보시면 이럴 겁니다. 많이 보셨던 부분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을 하죠.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얘기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얘기 드릴 때 비즈니스에 대한 각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IoT,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인공지능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적 요소를 결합해서 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게임 체인저라고 해서 IT 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변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에서에 대한 가장 크게 저희가 생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챗봇이라는 부분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한카드에서 챗봇 서비스를 하고요. SKT에서 누구도 챗봇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챗봇이라고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챗봇에 대한 새로운 브랜딩을 해서 거기에 좀 더 친밀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챗봇에 대한 시장에 대한 거는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피처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인사 쪽에서 말씀드리면은 300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52시간 근무제라는 부분들, 그리고 워라밸에 대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워킹에 대한 부분에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맞이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6시 이후에 상담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이후에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에 제가 필요한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상충돼서 반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에서 할 수 있는 챗봇이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봇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점점 시장이 커지가 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산업에 종사했던 그 종사자들은 그 일을 못하고 만약에 그 직장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새로운 직장, 새로운 잡을 발견했고 새로운 잡에 따라서 새로운 계속적인 구인과 구직에 대한 반복적인 활동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은 지금 보시고 있는 현재 유망한 직종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에 대한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 저희 YG너스에 다루고 있는 언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사람보다 잘 뛰어날 수 있는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면 2년 전, 3년 전에 저희가 산업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금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 시각은 다릅니다. AI를 도입하면 모든이 상담할 수 있고 사람처럼 커먼센스 영역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지금은 많은 부분을 다르게 있죠. 왜냐하면 시장 내에서도 학습을 했던 겁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류를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폭증하는 데이터를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일들은 연결성을 본다거나 아니면 화제성을 도출하는 부분들은 기가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생성 그림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 생성이라는 부분들은 약간 넌센스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창의적인 부분에 속하거든요.
기계는 창의력이 있지 않고 기반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약간의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지 창의는 없거든요. 인공지능 대체하면 아무래도 노동력이라는 부분들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생산력은 증가하고 그 노동력은 다른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역할로 전문성 있는 역할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부분은 텐쇼라고 하죠. 금융분석하는. 금융분석의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했던 텐쇼입니다. 텐쇼는 여러 명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 해당되는 증권 시장을 분석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 노동력을 단지 며칠 만에 분석해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절감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EBS하고 좀 재밌는 실험을 같이 했습니다. 공동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 그 EBS에서 인공지능 테마에 대해서 과연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4가지 테마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즈 작곡가 대결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포커 게임, 여기 보이시는 이명환 씨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림 그리기, 이제 상위 영역에 있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소개팅 대결. 저희는 뭐 언어 처리를 다루니까 소개팅 대결을 했습니다. 이쪽. 왜냐면 그림 그리기라든가 그 포커 게임이라든가 재즈 작곡 대결 이 부분은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소개팅 대결이라는 부분은 튜링 테스트라고 아시죠?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튜링 테스트를 안 보이는 쪽 테스트에서 과연 이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여성 출연자고요. 이 부분이 그 소개팅에 참여 신청자 여자분이시고요. 뒤에 있는 부분이 의자 4개가 남자분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희가 갖고 있는 챗봇입니다. 한 명이 이 노트북을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답변을 보고 그 5가지 질문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사람과 난 이 사람은 호감도가 있어요 하는 부분들을 선택하는 부분에서에 대한 그 대결구도였던 거죠. 저희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소셜 데이터 한 600만 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을 나누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남자, 뇌가 약간 섹시한 남자, 예민하지 않는 성격. 저 청자분들은 다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이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냈고 그 중에서 선별된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촬영은 한 6시간? 저기 있는 남성 참가자분들도 신청자입니다. 연예인들은 아니고요. 일반인들. 한번은 인공지능 챗봇이 실제로 저분들도 그냥 처음 본 거예요. 저희 챗봇을. 사람과 인공지능의 소통이. 근데 저 3번 남성이 정신 모릅니다. 저희 사옥입니다. 판교에 위치하고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자리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목요 출신이세요. 여성이 자주 하는 대화 주제를 75종으로 분류합니다. 딥러닝과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처음 만남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자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거거든요. 링크에서 어디까지 오케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애할 때 저는 회피 문법입니다. 답변을 못 찾았을 때 저희가 몇 가지에 대한 그 나갈 수 있는 엑소더스에 대한 문을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죠. 남자 3번은 난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싫으시고 탈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3번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단호박. 지금 몇 시간? 왜 일을 하고 있어? 안 보이겠어? 네, 아니요.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여행.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성공의 기회를 있다고 하면 3번분 몰디브에 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꼭 가고 싶었던 여행지였어요. 좋은 선택이다.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잡은 목표 중 하나가 몰디브 여행 가는 건데 평소에 친구들을 만나면 무엇을 하시나요? 이번엔 본다고 할까? 3번 분이 같이 농구하거나 맥주 한잔 하는 것 같아요. 사실적인 FM 대단이죠. 왜냐하면 농구 일단 키가 좀 큰 것 같아요. 중간적으로 나오죠. 저도 저 몰랐어요. 저 해석이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궁극적 목표는 너무 어렵나? 내면의 습을 보는 질문이라 좀 주저하기가 없는 답변을 필요하네. 남자 3번분이 제가 하는 업무도 인정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괜찮은 것 같아요.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언어 처리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기반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미매칭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계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저 챗봇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적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식 유형에 대해서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서 줘야 되는데 답변이 미매칭 됐을 때는 굉장히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뭐 먹고 싶어 그러는데 나는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없는 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탈출 창구라는 부분에서 5가지에 대한 유형,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죠. 그런 부분으로 해지하는 부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도 틀린 답변은 같지 않고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틀리진 않은 거. 저희만이 인공지능이 다른 쪽에서 포커도 사람이 이겼고요. 재즈도 사람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림도 선택을 받았는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추상화로 대결을 했거든요. 추상화라는 부분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저 챗봇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령,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유형을 정했을 때 인간과 흡사하게 닮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보여준 거죠.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감도를 높인 거죠. 이게 어떻게 쓰냐면 챗봇에서 상담 어시스턴트에 씁니다. 전화상담 콜센터에서 문의를 했을 때 그게 어떤 답변인지를 해서 답변을 해주는, 문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가 지금 상담 챗봇에 쓰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그게 은행이나 증권이나 카드사에 있는 예전엔 AI일 수 있지만 지금은 챗봇으로 문자로 하거나 앱을 통해서 하거나 보이스를 통해서 기계가 말해주는, 지금은 약간의 초보적인 단계지만 점점점 지나고 있어서,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가 쌓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이 이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정형 데이터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현상을 보는 것이 예전, 이게 보면은 80년대 예전에 핸드폰 이전에 대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봤을 때 현상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궁금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지를 궁금할 것이고, 그럼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지 더 궁금한 거는 예측이죠. 이러려고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저명 데이터라고는 그런 흐름이나 트렌드나 예측을 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부분들,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아까 AI라든가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국내에 대한 부분인데 데이터 산업은 점점 증가한다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산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필요한 컨설팅, 데이터를 필요한 분석관,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운영 오퍼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한 다양한 잡들이 생기죠. 교육과정을 보면은 다 잡에 대한 여러 디스크립션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다 기반된 산업입니다. 물론 이 산업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 비용도 들어가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잡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형 데이터가 보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의 원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종의 데이터에 대한 결합이 필요한 거고요. 이종의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미디어가 발달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텍스트 위주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데이터가 텍스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상 데이터, 영상 데이터에서 묶여있는 댓글이라든가 좋아요, 싫어요라는 정형적인 데이터, 이게 정형과 비정형을 합쳤을 때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나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한 재반적인 통계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와이드너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비정형 사이드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비정형 사이드가 정형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의사결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을 할때 이 부분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1월달에 CES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왜냐면 그 삼성에서 헬스케어 보시라고 하는 로봇을 한 거고요. Can also monitor sleep cycles, offer light and music therapy to reduce stress, and can sense an emergency light of all and immediately notify 911. 굉장히 짧죠. 아까 비해서 굉장히 짧은데 이게 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저희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자 이 영상을 좀 캡처를 해봅니다. 뭐냐면 이 짧게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을 때 필요한 기술들은 데이터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위험감지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 화재 경보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도적인 도구지만 센싱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을 하거나 SNS 상에서 어떤 화재나 어떤 이벤트들,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을 소셜 데이터로 올리게 되면 그런 키워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워닝을 줄 수 있는 거죠. 어디다 워닝을 주냐면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관리센터 쪽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이종의 데이터의 결합은 그냥 이렇게 로지컬하게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반영이 됐을 때에 대해서는 위험 예측이라든가 위기관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적용된 이유에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게 비정형 데이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죠. 평판이라든가 고객 분석, 니즈 분석, 그리고 또 사전 대응에 대한 부분들, 좀 전 보여주셨던 어떤 조기 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를 좀 안내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00년도부터 저희가 언어 처리 기술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수집 분석에 대한 서비스 모델에서는 버지 인사이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수집과 검색, 분석,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고요. 그 제품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거를 적용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온라인상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비정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거를 분석하고 마이닝이라든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게 통계적 의미를 갖는 정형 데이터셋을 마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만 준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걸 시각화 툴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다양하고요. 수집부터 정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수집 단계고 수집에서는 필요한 분석이 필요한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많이 갖고 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분석하는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 데이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스토리지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분석을 필요한 데이터는 정제가 필요한 거고 필요한 데이터만 떨궜을 때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는 그걸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들, 마이닝을 통해서 주제를 뽑고 화제를 뽑고 화제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긍부정에 대한 의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에 대한 툴은 이 정도에 대한 거 외에도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에 대한 활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시장에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라는 모빌리티 부분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한 소비자 트렌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과 모빌리티와에 대한 관계성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라는 부분에서 모빌리티가 그 소비자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분석 설계에서 제일 첫 번째는 수집 대상에 대한 정의라게 되는데 수집 대상에 대한 정의는 자동차 구매나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에서 보는데 옆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 자동차나 모빌리티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면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의랍니다.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영화, 그리고 교육, 어학, 온라인 교육, 또 파생되는 파생 키워드까지 합쳐서 해당되는 키워드 셋을 말해서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4년도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가 여기는 랭킹 10개가 아니라 그 맨 바닥 중에 하나입니다. 랭킹을 한 200위권 했을 때 미세먼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낮은 부분에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올라오고 음악적인 거는 그 상위권에서 계속 랭킹을 하는 거죠. 뭐냐면 자동차 모빌리티라는 부분에서 소비자 트렌드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 미세먼지 아니면 그 공기 청정기보다 정화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올라가는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른 변화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18년도나 19년도 같은 경우 최근에 삼성 르노 삼성 자동차를 보면 공기 정화라는 부분으로 CF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케팅적인 접근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주제 기반에서는 긍부정에 대한 부분인데 기술적인 긍부정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예를 하나 두 가지를 들어드리면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에 관한 엔터테인먼트는 2016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점점 올라가서 부정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모빌리티 안에서 쓸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즈가 작죠. 집에서 볼 수 있는 TV는 커지고 하는데 그 자동차는 볼 수 있는 VR 매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겁니다. 음향에 대한 것도 좀 더 좋아지고 싶고 영상도 좀 더 큰 스크린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은 커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트렌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대시보드 안에 가운데에 있는 어떤 영상적인 게 대시보드 위에 올라가서 좀 가로 사이즈로 와이드한 스크린이 나오게 되죠. 점점 큰 풀스크린으로.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스 오디오를 갖다 넣었다는 부분들을 자동차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치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갑자기 오랜만의 내용으로 자동차나 어떤 큰 대기업에서에 대한 전략을 구성한다고 하면 나오진 않겠죠. 이런 흐름을 맞춰서 해당되는 시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에 맞춰서 해당되는 제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이슨에서 요구를 받았던 거는 LG나 아니면 삼성 Z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무선 청소기는 후발주자입니다. 다이슨에 비해서는. 근데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이슨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 현재 있는 다이슨 무선 청소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리포지셔닝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에 대한 약점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 싶다. 마케팅적인 소구점을 갖다 얻고 싶다는 제언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1,893건을 분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6만 건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는 수집된 데이터는 6만 건이 아닙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그보다 더 많은 100만 건, 200만 건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필요한 분석을 위한 그 데이터를 정제를 했을 때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가 6만 9천 건이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흡입력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대신에 무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거는 다이슨 청소기는 거치형이 북박형입니다. 당시가. 그래서 벽을 뚫어서 얘를 항상 거칠어야 되는데 이동성이 굉장히 불만족인 게 그 평가상에서 온라인상에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면은 다이슨에서 가장 열악하다 보는 건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다이슨의 기술은 그 착탈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하지만 삼성이나 LG는 이거를 둘 다 착탈식으로 했습니다. 빼서 넣을 수 있는. 근데 이건 보조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슨은 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리점이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제시를 했을 때 다이슨이 적용한 거는 해당되는 일단 마켓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CF도 나옵니다. 배터리 연속 기술이라는 부분들은 다이슨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치하기 위해서 광고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경 AS 센터를 도전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요거만 좀 말씀드리면 대상이라는 부분 아시나요? 종갓집? 김치 브랜드인데 대상이 CJ에서 있는 비보고 김치에서 물려가고 점점 시장 지역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상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소셜상에서 있는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얻고 싶다고 했던 거고 저희는 그런 경쟁 브랜드를 통해서 대상 브랜드에 대한 강점에 대한 걸 강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35,000건에 대한 대상으로 소셜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그랬을 때 대상이 갖고 있는 종갓집 김치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은 맛입니다. 맛의 속성. 맛이 굉장히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김치가 묻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삭한 느낌이 덜하다는 느낌이 좀 많고요. 그때 그거는 약간 익은 김치에 대한 부분인데, 그랬을 때 저희가 제시했던 거는 나만의 종갓집 김치라는 부분에 대한 브랜딩이라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나만의 김이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이죠. 맛의 취향이 다양한 거기 때문에 제품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물른 거는 물른 것에 대한 포지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김치라고 종갓집 김치를 하나로 본 게 아니라 다양한 김치에 대한 레벨업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이 김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젊은층 주부에 대한 카페에서에 대한 의견들을 소고점을 좀 뽑게 됐습니다. 이 소고점을 뽑았을 때는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민감도가 있었고, 그랬을 때 저희가 제시했던 거는 반찬 고민이 많은 김치만 있는데 김치와 가장 어울리는 대상 제품을 같이 묶어서 패킹해갖고 판매하는 쪽, 이거는 마트에서 많이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치에 플러스해서 순두부 같은 건가요? 그거나 아니면 김치에 붙는 두부 같은 걸 묶어서 판매하는 대상이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보완한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YG넛은 2000년도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SKT가 오셔서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지능정보산업협회가 현재 SKT가 회장사입니다. 저희는 부회장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전 빅데이터 CNC 협의회도 회장사를 맡고 있어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나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변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어떤 조직적인 측면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지능 분석,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인공지능 측면에서는 미래 전략식이라는 곳에서 AI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여성 출연자나 남성 출연자 나왔을 때 언어 분석 처리하는 부분들은 마이닝 컨설팅부에서 관련되는 로직을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 사업부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그런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했을 때는 분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반 기술에 대한 거는 저희 R&D 연구소를 통해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그리고 검색,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요소 기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D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AI 서비스에서 챗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컨설팅 역량을 갖고 싶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 YG넛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할 마음이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꿈이라는 부분이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그 꿈을 키우실 수가 있고요. 물론 대기업에서 좋은 기업에서 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크기하고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키우는 부분에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2000년도부터 19년 됐는데 앞으로의 10년을 굉장히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